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과학정보탐정 홍설록입니다. 올 한 해도 다 갔네. 곧 2022년이야. 맞아 완승아. 내년엔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이 얼굴도 뇌도 한층 더 멋있어질 내 모습 기대된다. 오늘 의뢰인은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뭔데? 저는 과학신세계 애청자입니다. 과학신세계 덕분에 관심도 없던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잘 몰랐었는데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과학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애청자? 과학신세계 애청자래 완승아. 나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뿌듯하더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 설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데. 나도 알아. 그나저나 진짜 애청자 맞나 보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 과학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전략기술.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도 올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지식의 진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국가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제는 기술이 경제, 군사 경쟁과 함께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엄청 중요해진 거죠. 과학기술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주요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술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앞다투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10개 내외의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를 보면 바이러스의 위협과 기후위기로 각국이 봉쇄 조치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제재에 맞서 과학기술의 자립을 시도하는 등 과학기술을 놓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뭐야? 궁금하지? 우리나라의 전략! 주요 국가들의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 우리가 세운 전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규모가 작고 2차 전지, 5G와 같은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는 주요 기술들의 수준이 선도국들보다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안보, 신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정부 지원이 시급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 고려하여 10가지 전략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우주, 합성생물, 양자, 첨단 로봇,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5G, 6G, 반도체, 2차 전지 기술이 전략 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동안 과학신세계에서 이야기했던 기술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네? 오, 완승이 기억력이 대단한데? 아마 이 10가지 기술 중에 절반 이상은 과학신세계에서 이야기했을걸? 궁금하시면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자,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겠죠. 각각의 기술별로 전략적인 가치와 현재 기술 경쟁력, 특허 동향과 같은 기술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 지원에 보완할 내용을 보충하여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각각의 기술마다 또 많은 세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더 집중해야 할 중점 기술들을 또 고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세부 중점 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함께 특허, 표준 개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기술 보호 조치와 같은 세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 중에 다른 것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양자? 양자는 뭐야? 양자,
그래. 그럼 양자를 예로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 유명한 히어로 영화 중에 몸이 개미처럼 작아졌다가 비행기처럼 커지기도 하는 히어로를 아시나요? 이 히어로가 마음대로 몸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사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영화처럼 사람의 몸을 줄이고 키우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원자 수준의 미시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빠른 연산, 해킹 불가능한 보안, 엄청나게 미세한 측정이 가능한 양자 기술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를 통해 100만 년이 걸리는 암호 해독 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하고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 불법 도 감청과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 양자 센서로 암세포를 0.5 마이크로미터에서 1mm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양자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양자 기술, 이미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 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보적인 강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자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와 반도체 역량을 합쳐 선도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보던 일들을 이 조만간 현실에서도 볼 수 있겠네. 맞아.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와,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했던 과학기술들이 현실이 된 경험 다들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바이러스의 여파로 새로운 환경 속에 살게 되면서 더 빠르게 과학기술의 발달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이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는데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 신산업의 핵심이 될 전략기술, 많은 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K-팝, K-드라마, 영화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K-과학기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저 홍설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